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박동순입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1회 졸업생입니다. 1900, 아마 그때는 이 앞에 어르신 빼고는 그때는 아마 여기 세상에 없으신 분도 1953년에 제가 입학해가지고 5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8년에 외국으로 들어가서 99년에 이제 은퇴했으니까 40년간 외교관 생활. 오늘 이제 김은구 회장님은 작년 8월에 한번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또 한국 문제에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이제 응당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대략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넓게 지도가 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걸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팔레스타인인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고, 팔레스타인 그러면 한국 같이 그 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사람들이 한국 땅은 누구의 땅인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그럼 왜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그러면은 전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의 땅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독립 1차 전쟁, 6.1 전쟁, Land for Peace, 오슬로 IS의 어제와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국토 방위 전략,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세계 속의 이스라엘,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보이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이거 없으세요? 비치는 거, 레이저. 아프리카가 있고 불라파가 있고 이제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길이는 360km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서에서 동으로는 많은 곳이 한 60km, 아주 작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도에서 그 자기 나라 안에 이름을 쓸 정도로 작다, 작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네. 그 빨갛게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영어로 써놓고, 그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초록색이니까, 이 초록색 나라들이 아랍연맹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아랍연맹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있고, 이쪽으로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튜니시아, 이다음에 수단,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조르단 이렇게 20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이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20개국이. 그러니까 이걸 아랍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랍연맹은 왜 아랍이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아랍말을 쓰는 사람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랍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셈이죠. 오늘의 이스라엘은 아까 그 조그마한 그 빨갛게 된 걸 크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비교적 크게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안선에 나가고 토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요. 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남북은 360, 이제
서에서 동서는 뭐 한 70에서 80km고, 이스라엘은 지금 총 인구가 880만입니다.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8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88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660만 명이고 74%죠. 그리고 그 안에 아랍 사람이 180만 명이 아랍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됐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고 하니까 146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260만 명, 60만 명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 45만 3천 명, 영국에 29만 명, 그리고 이제 국민 이게 개인 소득은 3만 6천 불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 3만 불이 넘었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고요. 이게 테헤란이고 이게 예루살렘 수도고요. 요걸 이제 서안이라고 합니다. 서안. 신문에 이름 많이 나죠. 서안. 이거는 워낙 이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속해 있던 것이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보고 한국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너 유대인이야? 또 물으면 너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인가 그럽니다. 왜 그럼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유대인은 우선 유대인 어머니께서 낳아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개종이 쉬우냐 하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는 유대인 남자하고 우리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애를 낳죠. 그럼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유대인이죠. 그래서 넌 유대인이야? 문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종교 없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 다음에 뭐 천주교인, 불교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따지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따지죠. 종교인, 비종교인 따지고, 또 종교인 중에서 정통, 비정통, 보수, 개혁, 뭐 출신별로는 여기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아까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천재인가? 유대인 천재예요? 유대인은 천재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크리스천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등이에요. 이 사람은 부동의 1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접촉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분이 두 번째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의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한 유대인 100명. 그러니까 시와 때를 초월해서 인류 역사에 초월한 유대인 100명. 딱 이 순서예요. 모세, 예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 교인이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이건 누구예요? 칼 막스.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로이드라고,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심리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사람이 나와 있는데, 100명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칼 막스는 이거 얼마나 지금 세상을, 우리나라 칼 막스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 말하면 지금 온 세상이 뭐 이 사람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정말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천재냐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외세의 지배를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다 이제 그 세계 사람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갔어요. 그냥 옷만 입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다 보니까 뭐 어떤 방면에서는 1등도 나오고 어떤 방면에서는 2등도 나오고 그랬다. 그래서 천재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세계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고, 뭐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인, 금융 이거 다 잡고 있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1%의 1,4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말하자면은 뭐 흔드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대인은 천재예요. 유대인은 천재라고 일단 해놓고 지나가고요. 와, 이거 좀 서투네요. 유대인은 유익신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선민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까도 말한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성경에 다 이렇게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등기부에 등록을 다 해요. 성경이 이제 66권인데요. 66권인데 그 앞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말로 토라 그러는데 왜 모세 오경이냐 그러면 아까 그 유대인은 천재인가 읽던 그 모세가 그 5권의 책을 썼다, 지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탈무드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활자로 된 게 아니고 구전이에요. 잘 안 믿으시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았어요. 모세 오경을 다 받아가지고 구전으로 다 이렇게 자자손손 내려오다가 그게 기록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걸 기록한 걸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이 처음으로 성문법이 됐죠. 모세 오경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나를 몇백 년에 걸쳐서 토론을 했어요. 랍비들이라는 건, 랍비가 있죠. 랍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목사와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몇백 년에 수백 년, 뭐 천년 가까이 토의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탈무드를 그럼 우리 요즘 책방에 가면 책 한 권 있잖아요. 탈무드에 간단한 것들. 근데 탈무드가 이렇게 간단한 책은 아니고 영어 번역본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28권이에요. 그만큼 탈무드가 큰 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천재성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탈무드에서 찾아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이 탈무드에 인생 만사가 다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렇게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천재고 한 이유는 오로지 이 토라, 모세 오경과 그에서 나오는 이 탈무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확실히 그런가 하는데 자신이 없는데
대충은 그런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아직은. 네. 외세 지배 2000년. 이스라엘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지금의 이락에 그게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너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 그래, 그 간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또 딴 말로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때는 그 롯 조카가 옷을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역사책을 보면 그래요. 한 줌도 안 되는 이 민족이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이 민족이 후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갔는데, 여보세요? 이거 올려야 되나? 됐어요? 여보세요? 안 되는데. 됩니까? 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4,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2000년이니까. 해보죠. 그게 이제 기원전 120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이 얘기가 길어지지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땅에 한 발이 오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BC,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BC 720년, 587년에 다 망해버려요. 이 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에 600년경에 다 망하고 난 뒤에 1945년에 독립할 때까지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세집의 2500년인데, 그동안에 어떤 나라들이 단련하는 하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히랍, 로마, 비잔틴, 아랍, 시베본, 오토만, 터키, 영국, 마지막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 영국이 이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통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국이 통치를 했는데, 이 당시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두고 다 그냥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만 것이죠. 타향살이. 이건 이해하기 힘들으니까 많은 나라로 갔어요. 이게 뭐 미국에 뭐 250만, 그 다음에 유럽에 43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중국까지도 갔는데 우리 한국에는 안 왔어요. 지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땅에 와서 유대인이 산 기록은 없어요, 아직은. 1945년 영국의 이임 통치가 끝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까 저 지도에 나온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랍 사람들은 한 6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한 6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이임 통치가 끝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아랍하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아주 격심한 싸움이 여러 차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면 이 땅을,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제 뭐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유엔에서 이걸 갈라서 살아라, 갈라가지고 내 민족과 이제 갈라서 두 민족이 갈라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6년 해방되던 이듬해에는 요렇게 요 점이자 요런 거, 요 황색 같은 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 상황이 이랬는데 싸움을 자꾸 하고 안 되니까 유엔에서 그럼 이렇게 갈라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아랍 팔레스타인 이거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이렇게 갈랐죠.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이고 이거는 이제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 사라라 그러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갈랐는데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쪽이 조금 많아요. 땅의 비율이 많은데 여기는 전부 다 이게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걸로 보면은 아랍 쪽에 훨씬 유리하게 유엔이 갈랐다고요. 그랬는데 이걸 그 당시에는 물론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죠. 지금도 없지만은. 그런데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제 아랍이 있잖아요. 아까 아랍 연맹.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년 동안 타향살이 하고 왔으니까 이 유엔 분화를 그대로 그날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측은 이걸 거절을 해버렸다고요. 우리 유엔가에 뭐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있죠. 팔레스타인의 눈물의 씨앗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도자들의 결정이 중요한가. 저는 이걸 하면서 생각나요. 북한이 핵개발 하는데 카트 대통령 때 그걸 치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전쟁 나니까 그거 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쳤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치는 거예요. 그때 쳤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랍이 이 유엔 분화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말이지. 그런데도 이걸 분화를 함으로써 이게 그냥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못 살고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함께 말씀드리죠. 1947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분화를 거절하니까 1945년 4월 30일 날 영국 군대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정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유대인 사는 데는 얼마 안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4월 30일 날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니까 여기 보세요. 요르단, 그다음 요르단 군대, 사우디 군대, 시리아 군대, 여기 레바논 군대, 이 사람들이 그냥 일거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에 시작이 됐는데 4월 30일에 독립하고 그 바로 5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한 9개월 싸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여기는 아직은 군대가 없어요. 나라가 이제 독립만 선포했으니까 민병대만 있는 거예요. 민병대가 싸워가지고 이걸 다 물리쳤어요. 그걸 1차 중동 전쟁 또는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쭉 3차 전쟁까지 나오는데 처음으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874년에 아랍인은 40만, 유대인은 15,00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47년에 아랍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이 땅에 120만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은 65만 명,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의 이임 통치가 끝나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50년 독립해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두 민족이 이제 싸움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이제 1967년 6월 5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제 시내 반도예요. 이거는 이집트 땅이고 이거 홍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요르단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보니까 그때 이제 나스 가드 아멜 나스라고 나스예요. 이 사람이 이집트 이제 대통령인데 군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기서 떠가지고 이 카이로 공항에 새벽에 가서 기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 전투기는 하나도 활주로를 떠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이걸 다 점령, 이게 엄청난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걸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죠. 요르단 서안이라고 그럽니다. 서안은 왜 서안이냐? 여기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서안이라고 해요, 이거. 이거는 요르단에 붙은 땅이에요. 이것도 이제 점령하고, 이것도 점령하고, 요후에 골란 하이시라고 있어요. 시리아하고 접경, 이것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7일 전쟁에 이걸 다 그냥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6일 전쟁의 이제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7일 전쟁 전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것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웨스트뱅크 서안은 요르단 거고, 이거는 이집트 거고, 이게 엄청난 크죠. 이게 엄청난 큰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6일 점령을 해가지고, 7일 전쟁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점령하고, 이게 서안도 점령하고, 이 골란 사이도 점령하고, 다 점령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 있던 많은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또 다른 말로는 People's Army 그래요. 그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 국군, 그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그러죠. 국민의 군대.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국민에게서 와서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그걸 뭐 얼마나 군대치고 그 병사들이 국민에게서 와서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말을 좋아해요. 이스라엘군은 물론 징병되고 남자는 3년, 여자는 18개월 근무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가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발부등을 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가 되면은 각 부대에서 각 고등학교 다 갑니다. 가서 자기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가 자기 회사에 직원들 모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대는 이게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 부대는 어느 전투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어떻고 막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그냥 그 지원을 합니다.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되면은 군인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의 훈련은 엄청나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그 군대 부대들을 많이 가봤어요.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문을 보니까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신문 제 기억이 그래요. 여자 군인들에게 화장품을 지급을 한대요. 기본 화장품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그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840만이고 병력이 61만 5천 명인데 인구 비례 7.3%예요. 현역이 17만이고 예비역이 이게 잘못돼요. 공이 하나 빠졌어요. 45만인데 보시다시피 예비역이 훨씬 많죠. 근데 지금 60만으로 하면은 우리보다 병력이 많아요. 이 작은 나라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데 예비역이 우리가 말하는 예비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비역은 뭐 일주일 갔다 그냥 오잖아요, 그죠? 옛날 보면은 바퀴 풀을 잘못 써가지고 뭐 어디 뭐 남의 다 키우는 뭐 지붕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가서 군에 가서 2개월 복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현역과 똑같아요. 전쟁 나면 다 60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스라엘의 안전이다. 우리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안전 문제에 관한 우리 자신 이외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수성이 강한 젊은 시절을 군에 복무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독립정신과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변한다. 이들은 또한 생명의 고귀함과 남을 돕는 정신과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고 사회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6.1 전쟁, 아까 유명한 6.1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이삭 라빈, 나의 총지도 했지만 그분이 한 거예요.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이에요.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가가지고 3년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없는 동안에는 조금만요. 내 가방 좀 갖다 주시겠어요? 훈련을 많이 하지만은 또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부대 가면은 이제 해가 지고 하면은 저녁 먹고 들어와서 또 잠자기 전에 사회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차를 경계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에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 방에 가보면은 저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여자들 사진도 막 걸려 있고 말이죠. 그냥 아주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해요. 그렇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완전히 달라진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알렉싱거 젊은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국적이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주인데 이 사람은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자원 입대해 왔어요. 1985년 2월, 1987년 9월 25일, 25회 생일날 레바논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정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훈련이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훈련 초기에 저를 엄습했던 고독에서 벗어나 이제 점차 군대의 습관에도 익숙해지고 기합을 바꾸는 사열시에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대내의 다른 병사의 잘못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0km, 70km, 90km의 행군이 남아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어떤 때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때도 있으나 행군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라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들판에 쳐놓은 작은 천막에서
비가 세워졌습니다. 뭐 등등입니다. 등등인데 이 사람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 와가지고 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육군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육군 사관학교 가면은 뭐 여기 뭐 모자에다가 뭐 그냥 굉장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 없어요. 이제 3년 복무하는데 대概 1년쯤 지나면은 장교들이 이제 봅니다.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 내가 이게 장교 되게 할까? 그러면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의사를 물어보죠. 그래서 자기 그럼 장교 되겠다 그러면은 별도 훈련을 시켜요. 학교가 있죠, 물론. 근데 육군 사관학교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장교를 시키는데 이 알렉신더도 그래가지고 장교가 된 거예요. 착한 이제 아주 착실한 청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뭐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는 이제 병사 보면 보통 이제 요즘은 그 병령이 다 이제 집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 천막이에요. 근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교 물어보니까 아니 전쟁하는데 언제 말이지 집에서 뭐 하고 말이 하느냐고 천막에 있어야 전쟁을 하지 그런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독립전쟁에서 지고 6.1 전쟁에서도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독립을 못하니까 이 야세 아라파트라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노가 맞은데 No peace with Israel. 이스라엘과는 평화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는다. 또 아랍 보이콧.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만 아니고 아까 아랍 이식 계곡이 이스라엘 보이콧. 근데 이게 굉장했어요. 그때 이게 한 5년 계속했는데 우리도 이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의 모든 거래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삼성이 이스라엘하고 거래를 하면은 그 삼성의 아랍 보이콧도 해당이 돼가지고 우리 삼성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요. 이게 이제 PLO 이 사람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갔더니 인삼을 선물로 가져왔더니 이렇게 사람 열면서 벌써 인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와, 괜찮나? 이거 한번 도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빠졌어. 오케이. 이게 레이저. 아니, 이게 레이저. 오케이. 이게 보이십니까? 네. 지나가고 있다. 얼굴이. 이걸로. 오케이. 이게 하나 더 있네. 이거는 이제, 요거, 아까 이스라엘에서 서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안, 웨스트뱅크. 여기 요단강이고, 서안이고, 이제 정착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랍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만 딱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게 경기도 하고, 뭐 강원도 딱 경계 지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강원도에만 살고, 또 뭐 유대인 사람들은 뭐 경기도에 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도 안에 막 이렇게 섞어 사는 거예요. 섞어 사는데, 제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안, 요르단 서안, 웨스트뱅크에 여기는 워낙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140만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신문이 많이 나죠. 정착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 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양민족에 굉장히 충돌이 많죠.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참고로 넣었는데요.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제 그 성전 선녀이고, 이건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양측이 계속 분쟁하고 싸움을 해오다가 한 10년 지나서 1993년 9월 오슬로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야스 아라팟, PLO 대표고, 이 사람은 이제 라빈 총리죠. 라빈 총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인데, 이 라빈 총리가 제가 이제 초대 대사로 이스라엘 갔는데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한국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편지를 이제 초청장을 갖다 줬어요, 제가. 사무실에. 참 사무실이 이렇게 요만해요. 우리의 과장방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그 전화기 2대 딱 있고, 그 이제 둘이 앉았는데, 제가 이제 그 봉투를 갖다 밀었죠. 그랬더니 이게 봉투를 내렸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 편지가 김영삼 대통령이 초청자, 뭐 언제 편의한 시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이게 영어가 없고 말이죠. 한국말만 들어있는, 한글 편지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워낙은 한글 편지하고 그 뒤에 히브리어든지 영어 번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직원이 그걸 안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황하니까 대사,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이 편지 내용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망스럽고 그렇지만 또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줘요. 그죠? 그분 그렇게 좋아요. 이분은 담배 골조신데, 아까 그 이제 텔아비브 시중에, 이스라엘은 정부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고,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이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계실 때, 자기 집은 텔아비브고 사무실은 예루살렘인데, 이분이 담배 꽁초인데, 그 가는 동안에 담배 꽁초인데, 그 1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시는 거야. 얼마나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그죠? 왜 안 피우는지 아세요? 운전수가 담배를 안 피워. 그러니까 운전수 생각을 해서 이분이 1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몰랐는데, 이 육군 참모총장할 때 우리나라를 다녀가셨어요.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인데, 총맞아 돌아가셨죠. 이거는 참고로 그냥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안이죠, 이렇게. 서안, 여기 이제 정착촌이 많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물론 이 안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많이 살고, 이 밖에도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자꾸 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을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민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벽. 근데 이게 뭐 2m 두께에다가 이 높이 보세요.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인티파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장봉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뭐 4,800명 죽고, 유대인은 160명이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언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 분할안을 거절함으로써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그 후에 독립전쟁, 또 6.1 전쟁, 그 후에 또 옥토버 워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3차. 그건 제가 설명을 이제 안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을 못하고 있는데,
옛날 옛적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때 받아들였더라면은, 이것이 이제 그 1948년, 그때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유대 사람들 사는 지역인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유엔, 번안 아니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찬성, 벌창 거부, 3차 열전 전쟁, 오슬로, 아까 오슬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인티파다 말씀드리고,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는 걸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200년 전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perpetual peace, 항구적인 평화. 우리 남북 간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perpetual peace, 항구적인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했는데, 항구적인 평화는 지금가요? 아니다. 하나 더지. 항구적인 평화는 인간의 통찰력에 의해 오든지, 인간의 통찰력,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이 없는 일련의 재앙에 의해 올 것이다. 칸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는 어느 쪽이에요? 뒤이 아니에요, 그죠? 통찰력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유엔 번안안은 인간이 고안해낸 아마도 가장 좋은 두 나라의 해결 방법일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쪽, 아랍 쪽에 통찰력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은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오늘까지 독립을 못했는데, 평화는 인간의 통찰력에 의해서 오는데 팔레스타인 측의 통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독립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통찰력으로 평화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통찰력으로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찰력이 있었으면은 1차 세계대전도 안 났을 거고, 통찰력이 있었으면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프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이런 전쟁이 다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항구적인 평화는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올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련의 재앙. 우리 남북관계에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가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웃 간에 평화가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이웃이라는 말은 나라로 바꿔도 되죠. 국가 간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그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으면은 북을 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세계 질서와 이스라엘, 독재자의 몰락과 아랍의 분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전에는 중동 문제 그러면은 한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다른 쪽에 아랍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 뒤에는 소련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4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독재자가 맨락했죠. 에집트의 무바락 대통령이 넘어지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넘어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넘어지고 시리아의 아사드가 넘어지고
이렇게 아랍의 주요, 이 나라들이 아랍 20개국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내전을 겪고 있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리비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좀 나은 편이죠. 이락도 지금 그냥 내전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아랍의 종주국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적이 이제 완전히 와해돼 버렸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터키의 이 새로운 이제 독재가 출현하고, 따라서 미국 세력의 쇠퇴와 러시아의 개입이고,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갈 것인가? 팔레스타인 독립은 더 영원하게 될 것이에요. 또, 그 예로서 이제 미국의 쇠퇴의 그 한 예로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다 있어요. 근데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작년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국제법상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아주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만구 회장님 말씀하신 그 알-바그다디인데, 이 알-바그다디가 몇 년 전에 이 파샤형 알-바그다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지금 요거 좀 까맣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IS는 여러분 아시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갈리파. 알-바그다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슬람의 그 갈리파 제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이락과 시리아에 걸쳐서, 갈리파 제국을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초기에는 이걸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거밖에. 그리고 여기 일부 하고. 그러니까 이 IS 세력은,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in 이라크 and 시리아. 그러니까 단순히 IS라 그러기도 하고 IS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제 IS 세력이 거의 쇠퇴했어요. 이거는 이제 중동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족인데, 요새 신문에 쿠르드족이 많이 나오죠. 쿠르드족은, 이거는 이제 터키고, 여기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고, 레바논, 그 다음에, 여기 이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쿠르드족은 이렇게, 이 3개국에 걸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한 3,50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집트 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많은 민족인데 아직도 독립 못하고 예를 들면 터키를 지원했다가 시리아를 지원했다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 IS를 격퇴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세웠는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쿠르드족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도 방위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은 독자적인 자주국방 그렇습니까? 자주국방 한미 방위 조약. 그런데 반미 반일 중국에 대한 산물 약속.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드 추가 배치 금지. 성주에 이제 사드가 지금 1차로 왔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를 데모자들이 막아가지고 보급을 못해요, 육지로.
그래가지고 그 미군들이 헬리콥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건 여러분 독립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다가 또 사드 추가 배치, 지소미아 탈퇴,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 이것이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9월인가 남북 군사 합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지소미아 이제 그 탈퇴가 22일 뭐 자정에 발효되면은 그게 작은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문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국방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게 왜 그 무슨 구멍에 독이 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작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빠진다? 그거는 장사하는 행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생각해봐요. 저는 이제 유튜브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지소미아 탈퇴 결정을 처리하십시오 하는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상한 행시고를 많이 보내요.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은 어쩌면 22일 차정 이전에 본인의 결정을 처리할지도 모른다. 제 예측이 틀릴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담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안보에 관한 우리는 지구상에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그렇게 친하고 미국에 600만이나 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 언론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미국 간에는 방위조약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방위조약을 맺어 놓으면 손이 묶인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치고 싶을 때 다 쳐야 되는데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데 미국하고 방위조약에 있으면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싫다 그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쳤잖아요. 시리아에 원자로 가서 쳤거든요. 안 해요. 우리의 안전에 가능한 우리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이 좀 나눠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에요. 저 친구들이 나를 쳐? 그러면 가서 때리는 거예요. 7일 전쟁이 그거예요. 저쪽에서 뭐 우물우물 하니까 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에 있는 비행기가 하나도 못 왔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막 협박해요. 너 까불어? 내가 뭐 가져오는 거 알지? 너 까불면 말이야. 경상도 사투리 하면 국물도 없어. 내가 가서 때려버려. 그러니까 그거 말은 아랍 20개국이 말하고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벌벌 떨어요. 그냥 꼼짝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국가원수를 욕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거 뭐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국가가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랍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거기다가 요새 아랍이 다 힘이 빠져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지금 성성장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400에서 600까지 있어요. 네겝의 사막을 쭉 자동차를 가면은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근데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덤덤이 이렇게 콘크리트 집이 있다고요. 그 지상에는 집 몇 개 없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원자력 시설이 그 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자탕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 민족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민족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세계에서 8번째로 잘하는 나라.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7번째. 저는 이제 여기 창원에서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유튜브 제가 이제 못하잖아요. 유튜브를 제가 좀 자랑할까요? 자랑은 아니고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구글 계정은 가지고 있고 유튜브 하려면 채널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널을 내가 어떻게 열어요? 그래 막 인터넷 보고 책 사가지고 막 두드리겠어요. 두드리니까 내 사진이 뜬 거예요. 야, 근데 유튜브 만들었는데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떻게 올려요? 근데 저 목사님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2달 됐는데 유튜브 지금 한 30개 올렸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그다음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뒤에 모니터를 못하니까 옛날에 여러분 뭐 젊으시니까 모르죠. 옛날에 우리 군정 시대는 우리 시대에는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힘정이 크게 써가지고 넘기네,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요만한 A4 용지에 크게 써가지고 여기 넣고 그리고 했다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었더니 모니터를 하다 그게. 그래서 모니터를 사가지고 줄을 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와 하니까 막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아의 홍수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도 막 사진 넣고 비둘기가 뭐 올리브 잎을 가져가고 그것도 넣고 말이죠. 여러분 좀 들어가서 구독도 누르시고 그러시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어디 갔어? 대한민국은 어디로? 그래서 제가 창원을 몇 번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와, 대한민국처럼 잘하는 나라 정말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1954년에 제가 부산에서 대학 처음 오는데 기차를 탔잖아요. 기차는 유리창이 없어요. 기차 안에서 우산을 받아야 됐어요. 거짓말 안 해요. 12시간이 걸렸어요. 주문역을 올라오는데 기차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2번 올라가다가 칙칙칙 하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기차를 반토막 내고 바텀을 먼저 싣고 가고 또 기관차가 와서 또 나머지를 가지고 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이기서 모르는데 우리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더라고요. 뭐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뭐야? 뭐 자유 움직이는 거 숨도 자유롭게 쉬고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가 없는 상태는 아마도 우리가 이게 뭐죠? 라면도 마음대로 사서 못 끓여 먹을 거다. 우리가 서울에서 수업 내려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쪽은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그거보다는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년 총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총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뭐 역으로 썼는데 장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래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돼? 뭐 좌파가 이겨? 우파가 이겨? 모르겠다. 내년 총선을 예측하는 것은 좌파는 좌파대로 자기가 이기는 걸로 만들고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가 이기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요새 책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uman action is purposeful. 이도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 뜻인 건가요? 사람에게 회복된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요? 요즘 이제 조금 더 살면 120년 되겠죠, 그죠? 저도 85살이니까, 조금 뭐 5년 더 살면 90이고,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생각하고 창조하세, 성실히 책임 다하세, 생기 있게, 끈기 있게.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생각하고 창조하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그러니까 여기 창조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은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뭐냐?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죠? 더 편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창조예요. 제가 이제 외국 들어갔는데 그 세계 보건기구라는 게 있죠.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유엔 한 기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외부 이제 23살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맡은 기구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맡아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그 기구의 회원이 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구에 이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때는 나라 수가 작았어요. 80개국인데 80개국이 매년 못 만나니까 2년 만에 만나는데 그 사이는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만나거든요. 일 처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표에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우리 10년 간성배는데 우리도 대표합시다. 그래가지고 대표에 뽑혔다고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를 보내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근무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돈이 없었어요. 특히 달러가 없어가지고 박동순이는 못 보낸다 그거야. 그때는 우리 과장이 아니다. 이번에는 박동순이가 우리 대표가 되었으니까 보내야 된다. 또 올렸어요. 또 안 된다. 올해 또 안 된다. 세 번 만에 오케이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24살에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국제회의 대표로 나갔어요. 네. 지금 그거는 제가 그 자랑이 아니고요. 생각하고 창조하세요. 생각한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가 24살이면 그때는 정말 비행기 못 탑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은 그때는 대통령 그때 일반적으로 여권이 없었어요. 우리 외교관만 여권이 있었지. 그때 그 갔다 왔는데 외무부에서 그때 외무 들어가서 1년 만에 국제회의 대표로 간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직은. 자랑 같죠? 자랑이 아니고 생각하고 창조하세요. 아까 이제 김문규 회장님 그 성경 말씀하셨는데 성경 신구약 66권을 제가 14년 걸쳐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판 2,000권. 근데 저는 성서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제 성경이 팔려나가요. 2,000권이 다 나갔어요. 개정판을 금년 7월에 발간했는데 오늘 지금 오는데 또 왔는데 1,000부가 나가고 오늘 또 500부 또 달래. 와,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했느냐? 개정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팽전전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돈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공부 삼아 번역한 게 그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들 무슨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생각하고 창조하세, 성실히 책임다하세. 그 다음에 끝나는 건지 모르겠네. 끝으로 성경 이야기했고, 박동순 대사 TV. 또 대사를 넣느냐? 박동순 TV 그러면 되느냐? 그럼 제 자랑 아니고 박동순 TV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기도 부처하고, 그렇지만 또 설명드려야죠. 박동순 대사 TV. 시사 논평전을 합니다. 신문의 사설이나 논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200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5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믿으시는 분, 믿지 않으시는 분도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은,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그게 기독교인들이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기독교인이 없었다고요.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믿기 전에도 성경을 한평씩 한 번도 안 읽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큰 걸 미스하고 지나간다. 상식으로라도 보세요, 성경은. 그리고 제 성경은 현대 한국어로 드라마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둘러 앉아서 아버지는 하나님 역할하고 뭐 아들은 모세 역할하고 둘러앉아서 읽어도 돼요. 그렇게 보시고 제 뭐 성경 사실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튼 여기 오신 분은 전부 다 구독해 주시고 오늘 제 말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